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VR, AR 컨텐츠를 만들 건데, 언리얼로 가기 전에 간단히 아주 훨씬 더 사실 간단하지도 않아요. 아주 대단한 툴인데 요거를 가지고 VR, AR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요. 제가 이거 코스페이시스를 왜 하냐면 처음부터 스크립트 가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서에 쭉 아래로 내려보면 블루프린트 모음이라고 있거든요. 6장. 키보드를 예를 들면 키보드 누를 때마다 위치를 이동시킨다. 요런 정도의 이제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짜셔야 돼요. 이게 키보드 4키를 누를 때마다 이 오브젝트를 Y축으로 10cm씩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그러면 키보드 누를 때마다 위치를 이동한다.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얘들 이동시킨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짜야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안 돼요. 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인 동작들, 이러한 동작들이 다 그 말씀드리는 코스페이시스에 있는 하나하나의 이제 동작들이에요. 애니메이션을 바꾼다, 뭐 이런 것부터 말풍선을 보인다, 이런 거.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말풍선이 보인다,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되는데 이게 코스페이시스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갖고 오는 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코스페이시스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작품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언리얼로 가져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넘어가시고 자, 4장 코스페이시스 나와 있죠? 일단 접속하겠습니다. 어, 구글에서 코스페이시스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링크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 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레지스터 클릭하시고 회원가입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무료고요. 그냥 쭉 하시면 되기 때문에 회원가입하실 때 선생님 계정으로 회원가입하겠습니다. 선생님 가입을 하실 때는 이메일 인증이 필요가 해요. 그래서 그냥 이메일 인증까지 쭉 나가셔서 회원가입 해주세요. 크게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계정 확인까지 다 되셨죠? 자, 다 되시면 아마 내 학급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체험판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하단에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기, 좌측 하단에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쭉 가면서 갈게요. 그 다음 체험판 활성화하기 클릭해 줍니다. 자, 체험판 코드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요거 입력할게요. 대문자로 코스팀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코스팀. 자, 이 한 달 동안 100명의 학생을 초대해서 쭉 이 작품을 무제한으로 만드실 수 있고요. 30일 이후에 완성된 작품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다만 편집이 불가능하고요. 30일 이후에 내가 계속 쓰고 싶다. 그러면 1년에 10,000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시면 됩니다. 한 달에 1,000원 정도. 그렇게 쓰시면 이걸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내 학급에서 학급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학급을 만들어야 학급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내 학급에서 학급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학급 이름을 아무거나 한번 입력해주세요. 테스트라고 하셔도 되고요. 학급의 개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테스트라는 뭐 이런 걸로 만들면 학급 코드라는 게 생겨요. 그럼 이 코드들은 학생들 다른 사람에게 주면 학생 계정으로 요것만 입력하면 바로 이메일 인증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가입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 안에서 학급 안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되는데 저는 요번에는 그렇게는 하진 않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걸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 위에 학급 가입하기 버튼 클릭해 주세요. 학급 가입하기. 우선은 이거 입력하시고 갤러리 작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하신 상태에서 요만 학급하기 하시고 자, 왼쪽에 보면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갤러리. 갤러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작품을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공개한 거예요. 첫 번째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티안 이스케이프 룸 방탈출 게임이네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쭉 보면 파쿠르 게임도 있고요. 뭐 스토리를 만든 것도 있고 뭐 물리 법칙을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머지 큐브 방식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머지 큐브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자, 우선 첫 번째 거 이집티안 이스케이프 룸 클릭해 주시고 바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플레이. 탁. 자, 화면 조작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일반적인 FPS에서 하는 WASD 점프 스페이스바 WASD 스페이스바를 가지고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죠? 뭐죠? 형을 좀 찾으라고 하네요. 동생 형을 찾으라는데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 캐릭터들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뭔가 정보창이 나타나죠.
음, 형을 피라미드 근처에서 봤대요. 이렇게 움직여서 마우스 커서가 변하는 애들은 클릭 이벤트가 작동하는 애들이고요. 마우스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오브젝트일 뿐입니다. 5분이 잠겨 있나요? 음. 아, 여기에 소리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어폰이 있으시면 컴퓨터에 이어폰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운드가 아마 배경음악도 들어가 있을 거고 효과음도 들어가 있을 거고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제 자체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이 이어폰으로 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지금 쉬는 시간이긴 한데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유형이 있는데 방금처럼 우리가 캐릭터가 돼서 화면 앞이 보이는 거 우리가 1인칭 시점이라고 합니다. First person 캐릭터라고 해서 1인칭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3인칭 시점도 있어요. 3인칭 이런 것들은 외부의 카메라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야? 아 이상하네요. 넘어가고 자 그래서 1인칭, 3인칭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멀지큐브는 컴퓨터에서는 플레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스마트폰 앱에서 저희가 이따가 실행을 하도록 할 건데 지금은 멀지큐브는 넘어가시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살펴보시면 되고 특히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도 있어요. 헬로소프트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만든 작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출발 드림팀. 이게 조회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출발 드림팀이나 농구 자유투.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가서 얘는 이렇게 가서 툭 던져가지고, 툭, 어디야? 아하,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게임도 있겠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우리 한번 작품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제가 만든 거 한번 살펴볼게요. 헬로소프트 잠깐만 검색해 보겠습니다. 갤러리에서 헬로소프트 검색하시고, 뭐가 좋을까요? 밑에 있는 출발 드림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출발 드림팀 헬로소프트라고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시고, 플레이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플레이. 잠깐만요. 플레이. 플레이 클릭 안 할게요. 아니, 요 실행만 잠깐 실행만 할게요. 플레이 이미 했으니까. 얘는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면 노란색 레이어가 없어지고 점프를 이용해서 바닥에 닿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이 나무판 위를 이동하는 게임입니다. 예. 쭉 가서 이렇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를 찍으면 17초라는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요런 게임인데, 자, 다시, 그럼 끝나면 여기 오죠. 여기에서, 여기 보면, 리믹스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리믹스. 리믹스를 클릭합니다. 리믹스는, 이걸 그냥 복제해가지고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리믹스 클릭합니다. 포스페이스 리믹스 할까요? 리믹스 버튼 클릭합니다. 자, 자동으로 편집 화면으로 들어옵니다. 복제가 돼서 이제 프로젝트가 된 거예요. 자, 이게 3차원 3D 디자인 화면입니다. 언리얼도 똑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마우스 왼쪽 누르면 이렇게 드래그가 되고요. 자, 하나하나를 누르면 이렇게 다 분리가 돼요. 어? 하나하나로 그렇게 분리가 됩니다. 컨트롤 Z 눌러서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고요.
자, 디자인 화면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 코드 클릭합니다. 코드. 자, 스크립트가 보이네요. 자, 얘도 비주얼 스크립트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하죠. 그런데 얘는 블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록을, 레고 블록 같은 걸 쌓아서 만들게 되고요. 아까 전에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노드 기반이에요. 그 블록들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쭉쭉쭉 연결을 하고요. 얘는 블록들을 그 블록 안에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블럭의 왼쪽에 여기 이제 동작 이런 걸 클릭해 보시면, 크기가 좀 작은데, 크게 키우는 거는 여기에 이제 전체, 요 블럭 전체 화면이 있거든요. 요걸 클릭하시면 좀 넓어져요. 자,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블럭들이 있어요. 이게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있을 거예요. 블럭들이. 카테고리별로 색상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죠. 음. 얘도 동작을 할 때 얘도 움직이는 방식이 이동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뭐죠? 1초 동안 이 앞뒤 좌우 이 캐릭터의 앞뒤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이걸 우리가 로컬 좌표계라고 합니다. 캐릭터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반면에 밑에 있는 거는 좌표로 이동하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월드 좌표계 이 전체 프로젝트 내에서의 좌표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캐릭터의 어떤 방향이 어떤가에 이게 중요한데 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의 좌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기 뭐 이런 것도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계 방향으로 반지름을 돌면서 이동하기 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기 네. 그 다음에 원점에서 방향 특정한 곳을 바라보고 회전하기 크기를 키우기 동작 이동하다가 멈추기 이런 식의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 이 하나하나의 블럭들이 사실 우리가 게임을 만들거나 작품을 만들 때 그 하나의 동작들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것 동작들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이제 보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코스페이시스의 동작보다 언리얼에서 구현할 수 있는 동작들이 훨씬 가지수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기본이다. 기본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하는지 아셔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작에는 크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 회전하는 거,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한다는 건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회전도 또 따로 있죠. 방향을 구해서 뭐 구한다거나 크기를 바꾼다거나 크게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형태 가볼게요. 형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바꾸는 거 말풍선을 나오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색상을 바꾸는 거, 투명도를 바꾸는 거, 정보창 보이기, 퀴즈창 보이기, 선택창 보이기, 이런 화면 UI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텍스트, 화면에 있는 텍스트를 바꾼다거나, 메인 카메라를 스위치한다거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운드 카테고리에서 소리를 재생한다, 멈춘다. 비디오를 재생한다, 멈춘다.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거 다 언리얼에서 저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것들 이제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는 우리가 특정한 어떤 기능들을 언제 수행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또는 마우스에 뭔가를 올렸을 때 이건 VR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VR 모드에서 화면 클릭이 안 되기 때문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이제 레티클이라고 불리는 초점을 가지고 오브젝트 위에 올리면 이게 실행이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의 키가 눌렸는지 여부를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충돌해서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서로 어떻게 충돌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벤트를 이제 한 번만 발생시키고 싶다. 그럼 이벤트를 한 번 한 다음에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를. 자, 제어 카테고리에서 무한 반복하기, 몇 번 반복하기, 반복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인덱스를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반복시킬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조건문이 참인동하면 반복하거나, 또는 특정한 리스트, 어레이에서 값을 갖고 와서 어레이의 값에 따라서 뭔가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문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있네요. 특정한 조건이 뭐보다 크다면, 같다면 이런 블록으로 우리 분기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초 기다리기, 딜레이도 있고요. 동시에 뭔가 실행한다. 또 이제 복제된 사본들을 개별로 다 실행을 한다. 그리고 특정한 장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면이 바로 어떤 레벨, 게임, 엔딩 화면, 그 다음 화면, 이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 재시작하는 거,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어에 들어가 있네요. 사실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한 거예요. 그 다음 거 들어가는 거 이제 연산에서 뭐가 크다, 논리적으로 뭐가 그리고 또는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학과 관련된 거, 뭐를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랜덤한 수를 얻거나, 이걸 이런 것들, 수학적인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반올림이나 제곱이나 사인, 코사인 함수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손에다가 이렇게 캐릭터의 손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붙일 때 어떻게 하냐. 또 이제 자식 아이템으로 어떻게 붙이냐. 얘 이제 물리 엔진을 킬 거냐 말 거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가져오기는 쭉 내려오고 그 다음 데이터에서 변수를 만들 수가 있죠.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변수를 바꾸고 이런 것들 쭉 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도 나오네요. 색상을 우리가 RGB 이런 입력을 통해 가지고 색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알파 값 넣어서 이제 투명도나 이런 것, 오파시티 값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문자열 합치기, 그 다음에 특정한 벡터, 우리 X, Y, Z축으로 되어 있는 방향이라던가 거리 이런 벡터 값에서 특정한 값만 뽑아내는 것들 쭉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쭉 뭔가 리스트를 다루는 것들 쭉 있고요. 함수 만들기가 있네요. 함수, 특정한 블록들을 막 모아서 함수로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리 엔진 들어가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미는다거나 이런 것들 쭉 앞으로 이동시킨다거나 해서 총알을 발사시킨다, 대포를 발사시킨다 이런 물리 엔진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 물리 아이템 쭉 나오고 이게 다네요. 이게 다예요.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게임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방금 전에 여기에서 만들어진 것들 다 보실 수 있다. 지금 얘네들 코스페이시스는 독일에서 만든 툴이에요. 이 본사가 독일 민헨에 있는데 이 만들 때는 영문으로 다 만들었고 이제 하는데 이거 한국어 번역을 다 제가 했어요. 이 번역을 그래서 제가 좀 잘 압니다. 이런 블록들이 있다는 거 부족하긴 하지만 괜찮은 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얘가 지금 출발 드림팀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이런 방식이에요. 이것만 이해해 볼게요. 살짝. 플레이를 클릭하면 얘가 동시에 이게 실행이 됩니다. 이게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가 이벤트예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언리얼에서 begin play라고 하는 이벤트가 딱 활성화가 되면 그때 우리가 여기 코드를 넣어줍니다. 동시에 하면서 이 박스 5는 오른쪽으로 3초 동안 오른쪽으로 10m 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10m 간다. 이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무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쭉. 기둥은 회전하는 걸 쭉 반복을 하고요. 박스 6도 이동하는 걸 반복을 하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세 가지가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얘가들이 세 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플레이 도중에도 우리가 여기 있는 코드 아이콘을 눌러서 뭐가 실행 중인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 별 나오는 애들이 다 실행 중인 애들이에요. 뭐가 있다. 자, 그럼 이거 하나의 스크립트. 이 스크립트는 지금 원기둥 요 발판 3개를 움직이는 거였고요. 위에 코블록스라고 하는 스크립트가 하나 더 있죠? 더 있습니다. 얘는 뭐냐? 언제 출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요 빨간색이 출발 버튼이에요. 얘가 이걸 클릭을 하면 유리벽이 삭제되고 타이머라는 변수를 0으로 만든 다음에 1초 기다리고 타이머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타이머가 1, 2, 3, 여기 올라가죠. 여기 10, 11, 12 이렇게 변수를 가지고 올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언제 도착 버튼을 클릭해도 이건 아직 이벤트가 발생 안 했어요. 제가 가야만 이벤트, 눌러야만 이벤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가야만 됩니다. 쭉 가는데 아이고 죽었네요. 에이. 자, 밑에 요게 있네요. 언제 카메라가 밑에 닿았을 때라고 하는 게 있네요. 여기 카메라가 박스 8에 닿았을 때 박스 8이 이 물이에요. 박스 8이 물인데 이 물인지 어떻게 하냐? 얘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이름이 나와요. 박스 8이죠. 이 물이 이 카메라가 박스 8에 닿으면 이런 정보창이 뜨고 코스페이시스 이걸 게임을 끝내게 됩니다. 하늘 보기에도 어렵지 않죠?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스크립트가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는구나. 네, 이거 한번 보셨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면이라고 해. 장면에 뭐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왼쪽에 보면 처음으로라고 하는 거 아래쪽에 액자 모양 아이콘이 있거든요. 얘가 장면 목록인데 클릭해 보시면 이게 장면이에요. 얘는 장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요 게임 하나만. 근데 요 밑에 보면 새 장면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장면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언리얼에서는 레벨이라고 불러요. 맵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장면을 추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엔딩 화면, 그 다음 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그 다음에 엔딩 화면 이런 식으로 장면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액자 밑에 리스트 아이콘을 누르면 이 장면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오브젝트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장면 속에서 장면을 구성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코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브젝트라고 부른다. 오브젝트의 목록이 나타나게 되네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들은 계층을 가지고 있어서 이 박스 4 같은 경우에는 펼치기를 하면 그 안에 출발 버튼과 텍스트 버튼이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목록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다 본 거예요. 다 봤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얘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간단하게 작품도 만들어 볼게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볼 건데 그 전에 그것도 하나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앱으로 이거 실행하는 거 한번 살짝 보고 갈게요. 자, 갤러리 작품 하시죠. 이번에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에 코스페이시스라고 검색을 할게요. 스마트폰에서. 자, 그러면 요 앱이 있습니다. 코스페이시스 에듀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요거 앱을 설치해 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여러분 가입하신 거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다음에 갤러리에 가보겠습니다. 와이파이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자, 로그인까지 되셨으면 똑같이 갤러리에 가셔서 작품을 실행하시는데요. 작품을 선택하셔도 돼요. 아까 했던 그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첫 번째는 이집티안 그 이스케이프 룸 하셔도 됩니다. 아무 작품이나 한번 선택을 하시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작품에서 플레이. 작품에 들어가신 후에 갤러리에서 아무 작품에 들어가신 후에 플레이. 자, 그러면 얘는 플레이 모드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 모드는 그냥 처음에 들어가면은 우리 3D예요. 앞뒤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 하단에 이제 이런 3가지의 모드가 있는데 첫 번째 자이로 모드 클릭하시면 자이로 센서에 의해서 카메라가 회전을 합니다. 두 번째 AR 모드 키신 다음에 우리 바닥 얘는 평면을 인식합니다. 벽면은 안 해요. 바닥을 이렇게 카메라를 돌리면 AR 모드가 되고 화면에 점점점이 나타날 때 화면을 딱 찍으면 AR 오브젝트가 평면에 구현이 됩니다. 내 학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학급. 그 다음에 AR 고급 과정 들어갑니다. 제가 과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하시거나 또는 갤러리에 갔다가 잠시만요. 갤러리에 갔다가 내 학급으로 다시 오게 되면 AR 고급장에 다시 들어가면 과제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첫 작품이라고. 그거 작품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딱 요 화면이 뜰 거예요. 첫 작품 뜨면 템플릿이 안 뜨는군요. 자, 우리가 처음에 작품 만들 때 템플릿이 있습니다. 언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맨 땅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미리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 거는. 자, 유형이 3D 환경, 아까 전에 캐릭터가 앞뒤로 움직이는 거 우리가 1인칭 시점이나 3인칭 시점을 만들 때 3D 환경이고요. 360도 이미지는 캐릭터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이 좌우에 360도의 구체가 있어서 그 안에 비디오를 띄우거나 이미지를 띄워서 VR 투어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아까 봤던 유튜브 360 영상을 본다. 그때 그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멀지큐브 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3D 환경 선택할게요. 3D 환경에 empty space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장면 편집 화면입니다. 장면을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 화면이 나타났어요. 자, 여기 장면이요. 자, 우선 이 조작하는 방법 할게요. 뭐냐면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회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우스 휠로 확대 축소가 되고요.
이동할 때는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드래그하면 이동이에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예요. 자, 회전, 확대, 축소, 이동. 자, 우선은 배경부터 바꿔볼게요. 지금 배경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아까 전에 오브젝트 목록이라고 해서 왼쪽에 리스트 아이콘을 클릭하면 카메라 하나만 있습니다. 이 장면에는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어떤 물체가 카메라만 있어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배치를 할 건데 우선은 배경부터 바꾸겠습니다. 밑에 배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배경 클릭해 주시고 배경 수정 클릭해 주시고 아무거나 고릅니다. 평면으로 이렇게 하나 골라볼게요. 쭉 고르면 우리 여기 이제 편집하는 이 공간 외부에 이렇게 배경이 생기는 거 볼 수 있어요. 생겼죠? 바로 실행해 볼게요. 플레이가 실행인데 오른쪽 상단에 플레이 버튼 클릭합니다. 플레이. 바로 뭔가 나타나죠? 자, 실제로 움직여요. 키보드에 WASD를 가지고 또는 스페이스바를 가지고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잘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입력이 매핑이 되어 있어서 WASD 점프는 기본 카메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움직인다. 자, 오브젝트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이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가 바로 우리가 플레이를 했을 때 플레이어의 시점이 돼요. 메인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 카메라 앞에다가 오브젝트를 추가할 텐데요.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선택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걸 업로드할 수 있어요. 일단 라이브러리부터 갈게요. 라이브러리의 카테고리별로 이미 3D 모델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 모델들은 애니메이션까지 다 이미 들어가 있는 우리 언리얼에서는 스켈레탈 메쉬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캐릭터에서 아무나 한 명 이렇게 집어다가 화면에다가 집어 드래그해서 넣어 볼게요. 이왕이면 카메라 앞에 있는 게 좋아요. 카메라 뒤에 있으면 꼭 얘를 보려면 뒤돌아봐야 되니까 이렇게 캐릭터 하나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넣어놓고 플레이하면 앞에 이렇게 애가 하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카메라랑 얘랑 요 앞에 있는데 얘도 이 하나하나에 이제 이동을 한다거나 뭐 할 때 이 거리 단위가 있겠죠. 얘에서는 거리 단위가 얘가 1유닛이 1m입니다. 1m. 따지면 여기 우리 바닥면에 모는 종이가 있는데 그리드에 요 한 칸이 지금 25cm네요. 네 칸이 모여서 1m가 됩니다. 1m. 요 진한색 칸 하나가 1m예요. 여기 1m. 지금 이 친구는 대략 1.5m 정도 되는 키를 갖고 있는 거죠. 얼추 받아서. 자, 그 다음 이 캐릭터를 그러면 이동을 시켜 볼 건데 이 친구의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 캐릭터 오브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검은색 파워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동이라고 하는 아이콘 클릭해 보세요. 이동. 그러면 얘의 위치와 회전, 크기가 나타납니다. 위치를 각각 000으로 잡아볼게요. X, Y, Z를 000, 000으로 잡으시면 어디로 갔어요? 카메라 위치로 갔네요. 현재 카메라가 000 위치네요.
000. 카메라도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차라리 카메라를 약간 뒤쪽으로 빼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000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했을 때 여기 보면 무브 이동 모드가 있어요. 무브 툴이라고 하는데 이동 모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동 모드 클릭. 자, 그러면 화살표 3개가 나타납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파란색이 나타나죠. 빨간색을 화살을 잡고 움직이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이네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우리 좌표계라고 해서 3차원으로 우리 캐릭터를 위치를 정할 때, 기본적으로 오른손 좌표계와 왼손 좌표계라는 걸 써요. 일반적인 수학에서는 다 오른손 좌표계 쓰는데, 코스페이시스, 유니티, 언리얼 모두 왼손 좌표계라는 걸 씁니다. 왼손 좌표계. 근데 좌표계의 이제 축이 다 달라요. 축값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페시스에서의 좌표계는 이렇게 돼요. 캐릭터 빨간색이 오른쪽으로 가고요. Z값은 위로 가고 Y축은 앞뒤로 갑니다. 그래서 0,0에서 내가 Y축 값을 조금 증가시킨다. 그럼 캐릭터가 요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Y축, 그 다음에 위아래가 Z. 요게 반대예요. 그래서 X축 같은 경우에 얘는 앞으로 이동해라 라고 하면 X축이 값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코스페이스에서는 앞으로 가라 하면 Y축 값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게 다 꼬였어요. 유니티는 또 반대예요. 앞으로 가라 라고 하면 Z 값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좌표계가 조금 다른데 이거는 나중에 그래서 색깔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빛의 삼원색 이런 거 얘기할 때 레드, 그린, 블루 얘기합니다. RGB. 그래서 그 순서대로 X, Y, 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는 빨간색, 레드. 그 다음에 Y축은 그린. 그 다음에 Z축은 블루. RGB의 순서가 이 색상으로 우리가 축을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코스페이스가 아까 볼게요. 자, 그럼 이게 레드니까 X축이겠죠. 이렇게 가면 X축이 증가하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가면. 여기 지금 4칸 여기 굵은 선으로는 한 칸 왔죠? 1m 이동했으니까 얘 지금 이동값을 보면 X축이 1.0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월드 좌표계라고 합니다. 이제 좌표계. 그래서 이 월드 좌표계는 어디까지 있냐? 이 코스페이스에는 X축이 마이너스 60부터 60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네요. 마이너스 30인가? 잠시만요. 착각했네요. 마이너스 30. 네. 자, 여기서는 X축이 마이너스 30부터 30까지. 그래서 총 가로가 60m. 또 여기 Y축도 마이너스 30부터 30. 그래서 60m. 60m, 60m 정도의 공간이 하나의 장면이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Z축 위로는 한 40m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 이거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찍어봐서 이 컬러를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회전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 모드. 회전 모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오브젝트를 감싸는 원 3개를 보실 수 있고 각각이 X, Y, Z축으로의 회전입니다. 빨간색을 잡고 돌리면 X축이 회전하는 거예요.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네. 또 녹색, 파란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디자인에서 보면 얘를 이제 마우스 왼쪽 클릭했을 때 우리가 얘를 이제 이동시키는 모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회전 모드가 켜져 있으면 회전시키는 게 나타나요. 회전 모드 다 끄면 그냥 일반적인 우리 뭐 삽입 모드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동 모드를 클릭하면 XY, Z축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밑에 드래그해서 올리기는 얘 Z축 값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Z축을 바꿀 수 있고요. 드래그해서 올리시면 되고, 자,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는 스케일 값, 우리 크기 값을 이렇게 크기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조작한 값들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값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는 쉽게 복제가 됩니다. 키보드에 Alt 키를 누르고 이동 모드를 클릭하시고 Alt 키 누르고 특별한 축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복제가 돼요. 바로바로. 요거는 언리얼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Alt 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동이 되고요. 그러면 오브젝트가 만들어졌고 특히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오브젝트들은 내부에 그 컴포넌트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포함해서. 자, 이 캐릭터 하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름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오브젝트 이름입니다. 오브젝트 이름이 있고요. 코드는 얘가 코블록스라고 하는 스크립트에 사용할지 말지를 정하는데 나중에 코딩 작동을 시킬 거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장에서는 말풍선이에요. 안녕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풍선에 안녕. 말하기 안녕 하시고 그냥 빈 곳을 찍으면 이렇게 말풍선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은 이제 물리 엔진인데 물리 엔진은 뭐냐면 얘 이제 중력이나 마찰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얘를 제가 드래그해서 올리기를 이용해서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물리 엔진이 꺼져 있으면 플레이를 했을 때 얘는 계속 그냥 위에 이게 떠 있는 거죠. 떠 있는데 물리 엔진을 켜보겠습니다. 물리 엔진을 켜면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떨어져요. 바닥면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물리 엔진에서는 얘의 어떤 탄성이라던가 마찰력이라던가 질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동은 보셨고요.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위치나 이런 값들을 보실 수 있다. 아, 이제 애니메이션 나왔네요. 내장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요? 리액션에 뭐 액션의 댄스 펀 이런 거 클릭하시면 댄스 이렇게 쭉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이 하나하나의 동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질이라고 있습니다. 재질은 우리가 머티리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여기서는 얘는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만 지금
바꾸게 되는데요. 옷이나 뭐 피부 색깔이나 머리카락 색깔 이런 것들을 이제 컬러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컬러를 쓸 수도 있고요. 색 설정하기를 이용해서 컬러 피커에서 아주 세밀하게 RGB 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16진수 값을 쓰거나 또는 RGB 코드 값을 가지고 얘를 알아낼 수가 있죠. 색상을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불투명도 opacity라고 해서 얘가 얼마나 투명한지 불투명한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값을 변경했으면 변경한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과 말풍선이 들어있는 애를 복제를 하면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오브젝트에 미리 동작이라던가 머티리얼을 만들어서 복제를 하게 되면 언리얼에서는 블루프린트 클래스라고 이 명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애들을 쭉 복제해서 여러 개를 장면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 밖에 또 붙이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붙이기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서로 같이 붙여서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의 애니메이션을 제가 자전거 타는 걸로 바꿔볼게요. 네, 포스처에 라이드 바이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허공에서 지금 떠서 놀고 있죠? 여기다가 자전거를 하나 추가해서 자전거를 추가하는데 이 친구를 붙이기에서 자전거의 안장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 위치에 이제 펴졌죠? 그리고 플레이를 누르면 자전거에서 타고 있는데 자전거도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자전거에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면 이렇게 자전거를 완전히 차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붙이기를 써놓으면 자전거를 움직이면 이 애가 같이 따라옵니다. 자전거만 우리가 움직이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죠. 언리얼에서는 자식 오브젝트로 얘를 추가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스크는 특정한 어떤 걸 얘를 이제 보이지 않게 하는 용도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만들기에 보면 큐브가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기본 도형 중에 큐브가 있습니다.
큐브를 하나 여기 얘한테 이렇게 업힌 다음에 큐브를 마스크를 켜놓으면 마스크 기능을 켜버리면 이 큐브가 있는 만큼 얘가 보이지 않게 되죠. 이만큼. 그래서 특정한 영역을 이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이제 컬링이라고 하는데 특정 영역을 이제 가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런 마스크 기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것 같아요. 잠금하면 잠기는 거고 복사, 삭제 뭐 이렇게까지 있는 거죠. 근데 디자인은 이게 답니다. 디자인 활동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뭐 특별히 오브젝트를 특정한 위치에 배치하고 회전시키고 크기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코드, 스크립트를 짜게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코드, 스크립트를 짜게 되겠죠? 스크립트도 얘도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 스크립트에서는 우리 자바스크립트나 커피 스크립트 같은 걸 가지고 얘를 짤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워낙 좀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코블록스라는 걸 써서 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의 오브젝트 i가 왼쪽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걸어 다니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왼쪽 오른쪽으로. 그러면 일단 i가 한 명 필요하겠네요. i를 하나 새로운 애를 넣으셔도 되고요. 기존에 있던 i를 해도 되고요. 저는 i 한 명을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새로운 i를 한 명 추가했고요. 언제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이제 시스템 시작했을 텐데 이벤트 하나 넣을게요. 뭐냐면 키보드에 자 걸어 W 아니 뭐죠? 1번 키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걸어가도록 할게요. 1번 키를 누르면 그러면 이벤트 카테고리에 세 번째 키 있습니다. 언제 키보드의 위가 눌림일 때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키보드의 위가 아니라 키보드의 숫자 1이 없네요. 없네. 그러면 Q키 정도로 갈게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 하나만 할 거니까. Q키가 눌림 아래 위 있습니다. 눌림일 때 얘가 이동시킬게요. 동작에서 애니메이션부터 바꿔야겠네요. 형태에서 첫 번째 애니메이션을 뭐로 정하기 갖고 오셔서 이게 요 블럭 했을 때 실행이니까 요 블럭 안쪽에 들어가야 돼요. 블럭 안에 블럭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실제 작동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데 지금 얘가 없어요. 얘의 오브젝트 이름을 알아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펜시 거리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펜시 거리로 되어 있는데 이름 확인하시고요. 특히 코드에 코블록스에서 사용 체크를 활성화해 주셔야 돼요. 코드에 코블록스의 사용 체크해 주시면 이제 여기 나타납니다. 목록에 펜시걸이 있어요. 저는 펜시걸입니다. 펜시걸을 걷는 거니까 워크로 걷는 걸로 갈게요. 자, 걷는다. 동작에서 얘를 1초 동안 앞으로 1m 이동하는 거. 첫 번째 블럭. 1초 동안 앞으로 1m 이동을 갖고 오시고 펜시걸을 1초 동안 1m 이동합니다. 그 다음 걷는 걸 이제 멈춰야겠죠? 애니메이션 다시 걷고 오셔서 펜시걸의 애니메이션을 이번에는 뉴트럴 가만히 있는 아이들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들 가만히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짜볼게요.
그리고 바로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하시면 실제 캐릭터 여기 있죠? 여기서 우리가 키보드의 Q키를 누르면 뭐야? 여러 번 나가죠. 눌림이 아니고요. 눌림은 계속 여러 번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니까요. 아래로 하겠습니다. Q키가 아래일 때 이렇게 하고 플레이 할게요. Q키가 아래일 때. 그러면 저희가 누르더라도 한 번만 실행이 되겠네요. Q.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Q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앞으로 가게 됩니다.